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강병원 국회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어제 현충일이어서 일반인들에게는 빨간 날이었습니다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에겐 또 끊임없이 국회에 좀 문을 열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백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저도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현충탑과 또 추모 시설들을 참배하는. 지역에 내려가셨었군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조선 의열단 김원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애국 앞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저 문을 다 안 듣고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분단 시대 또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든 간에 보수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신문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네. 지금 현 상황이 체제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분단 상황을 고려하고 또 국민의 어떤 통합 또 대한민국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배려되었어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또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 수립, 애국을 위해서 공헌한 분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맞게끔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분단 이후에 끊임없이 색깔론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개근상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시절에 얼마나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해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이분의 행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역사 그대로 이념의 잣대를 떠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고생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현충탑에 갔는데 저희 장아버님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52년도에 젊은 숙모를 두고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가셨어요. 어제 현충원에 또 현충일의 추모 대상이 한국전쟁 이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순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에 중요한 직책 장관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현충일에 말씀을 드린 역사학자도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대단히 부적절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삼촌 생각이 작은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국회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자, 이 문제가 성사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서는 형식 문제를 놓고 참 분분한데요. 일단 전국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얘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강 의원님, 이게 국회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과의 이 대화 문제는 어떻게 풀려야 되는 겁니까? 참 이게 난감한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 가기 전에 열리는 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저는 협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 100%를 다 관철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을 취임
대담에서 네네. 그 여야 5당 대표회담 혹은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1대1 단독 회담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와대가 낸 것은 그러면은 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이후에 연이어 1대1 단독 회담을 합시다라고 네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당에서 제안한 황교안 대표가 제안했던 1대1 회담이 수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것도 또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다시 이것을 또 3당의 교섭단체 대표들만 모이자고 하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이 회동은 작년 8월 달 그리고 작년 11월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로 이미 외형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분기별로 이 회담을 이어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정치권이 더 나서는 모습 보이자라고 약속했던 바입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고 1대1 회담만. 그거 받아주니까 또 3당 회동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도 안 맞고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께 약속했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백 의원님? 그 회담의 그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다르게 네네. 이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죠. 예. 지금 상황이 지금 네 당이 하나의 그 한 개 실제적으로 한 개 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 정당이 같이 연대를 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그 직후에 열리는 이 여당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 간의 만남인데 이거 지금 패스트트랙을 다시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네. 그런 측면에서 회담 형식과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번에 야당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야당을 정당 지도자들을 하나의 통치의 보완제로서 하나의 둘러리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진정성을 갖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협치를 해서 어려운 국회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네네. 부분에서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회담 형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 당이 뭐 정당 지도 어느 지도 개별적으로 다 불러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야당 지도자의 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야당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1대1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협의체 국민과 약속하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제1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하려는 네네. 의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몸무게가 다르고 키 차이가 다 다른데 같이 배급량을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린이에 주는 식사 양하고 어른에게 주는 식사 양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114세 제1야당입니다. 또 다른 정당들이 들은 수업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국민 대표성의 원리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고, 하나의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협치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제1야당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의 어떤 회의 운영은 또 교섭단체라는 것은 20석 이상 있어야 되는데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또 국회 운영의 어떤 여러 전통과 관습 속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야당과의 그보다 교섭단체를 기준으로라도 3당 간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저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청와대가 좀 더 정무적 어떤 판단을 해서 정말 야당을 둘러리 대상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를 통치해도 둘러리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 논의의 대상을 생각한다면 제1당 대표와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맞지 않나. 강 의원님께서 반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은 자기 주장을 100% 관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건 이미 약속돼 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네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하면서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1대1 회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다가 합의안으로 제안으로 5당 회동을 하고 1대1 회동 또 합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두 차례를 거부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대통령과 또 단독 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융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약속대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1:1 회동도 하시라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왜 그러면 도대체 황교안 대표 이런 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자기투쟁을 쭉 해오면서 네네. 뭔가 좀 지지자들 결집시켰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비난이 한국당에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가 자기 주장만 하고 나와버리면은 정상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에겐 욕먹고 또 지지자들한테 정상화를 시켜주면은 지지자들의 욕먹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합리적인 제안 맞춰도 걷어차버리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한국당이 이 국회에서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거의 좀 습관화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법 개정 약속도 다 해놓고 깼던 게 한국당 아닙니까? 정말 그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정쟁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강 의원님 책임 전가를 너무 잘하셔. 합의를 안 지킨 건 전부 다 민주당이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우리 당에다가 그렇게 전가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작년 12월 15일 그 합의문도 있고요. 합의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죠. 합의를 한 대로 처리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추경 문제에 대한 그 긴급한 상황이 그 매우 좀 요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회 그러면 단독 수집이라는 것이 뭔지 지금 한국당을 뺀 이제 여야 4당의 이제 그 소집을 말하는 건데 그거 강행하실 계획이세요? 강행님? 제가 봐서는 뭐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쨌든 한국당이 이 국정 운영 국회 정상화에 저는 협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야 4당 끊임없이 한국당이 이제 더 이상 장애에 머물러 계시진 않지만 중간지대에 계신 모양 아닙니까? 자꾸 이제 국회로 들어오시게 설득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 4당의 단독 국회 소집까지도 되는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이 프로에 저하고 같이 많이 지냈던 분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네, 오신환 대표가 대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독 국회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해서 좀 오만이다. 예. 그런데 참 우리 오신환 대표 이 프로 같이 했는데 대표하면서 참 바른 말 잘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벌써 추진 과정에서 국회가 이게 식물국회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답답해 하는데 완전히 단독 국회를 한다면 그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겠죠. 네네. 조금이라도 이성이 있다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단독국회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런 일정들이 지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같은 현안들을 지금 처리하려면은 어쨌든 국회가 문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텐데 국정 운영에 대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인 전반적인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입장의 책임도 사실상 적지 않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몇 주 전이었는데요. 오신환 대표하고 저희 회동할 때 이 국회의 이런 폭력 사태, 네네.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냈다. 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충분히 이런 국회 내에서 불상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신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히려 네네.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막았던 건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오히려 사과하고 국민들께 석고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장애투쟁으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해야 될 건 한국당인데 저희에게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정말 오신환 대표가 초기에 중재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네네. 이 국회 폭력 사태에서 유감 표명하는 수준에서 저는 들어와야 한국당이 정말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유감 표명 후 이제 등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원내대표들이 네네. 이제 양측의 원내 교섭단체를 가진 3당 원내대표들이 의논을 쭉 하고 있는데 언론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쟁점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 처리한다,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게 이제 양측 당의 어떤 지도부 입장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양측 3당 원내대표들이 네네. 지속적으로 뭐 기존 입장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의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저께 우리 원내대표 어제 SNS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연락도 안 한다 그래요. 이제 어쨌든 꽉 막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양당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좁혀가고 네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국민들이 반응은 뭐 하여튼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양당의 입장들 다 알고 있고 3당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포괄적 책임은 여당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이렇게 꽉 막혔을 때 대개 여당이 양보를 합니다. 폭넓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짧게 듣고 예. 2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한 것을 깨는 것만 아니라면 어떤 네네. 문구든지 좋습니다. 예. 가져오시면 아마 저희 여당 원내대표부에서 무조건 받을 겁니다. 네. 조금 접점이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강병원 의원,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금요일 여의도 중계석 정시 이슈 풀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자유한국당의 최근에 그 막말 사태로 인한 파문이 지난 한 주 동안 대단히 좀 컸습니다. 이 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막말 파동이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 황교안 대표 당 지도부 이쪽 책임이 제일 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막말은 막말로 해서 어떤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좀 막말 플레임이 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나쁜 언론 환경, 뭐 우리가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막말한 것에 대해서 플레임에 걸려서 네네. 과대하게 이렇게 상처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당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당 소속 당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당 정치인이든 야당 정치인이든 저는 사실 우리 보고 도둑이라 하는 그런 막말들로도 언론은 좀 조용하대요. 여당 대표가 그럴 때는 그러나 어쨌든 여야 정치인들이 좀 더 격조 있는 언어로 정치를 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권 여당에 대한 지적사항 한 가지 좀 강연 있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만나고요. 발빠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중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아마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이제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핫하게 관심을 가져준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이라고 하는 네네.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핫한 인물이 와서 민주연구원장을 맡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더 뜨거운 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민주연구원의 행보와 여의도 연구원의 행보는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뭐 지금은 좀 몰락해 간다는 평가를 조선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네네.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과 달리 저희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양정철 원장 이후에
각 지자체들과의 예. 정책 협의 같은 것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총선을 맞이해서 여러 정책들도 준비를 할 텐데요. 예. 저희 중앙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이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균형 발전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자체들이 생각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네네. 중앙당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낸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또 양정철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도 예. 핫하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그 이면에 또 요즘에 여의도 연구원이 굉장히 좀 몰락해가는 것과 대비돼서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김세현 연구원장이 궁중정치라 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쇄도정치의 하나의 부활 같아요. 네네. 쇄도정치라는 게 뭡니까? 특정이라든지 핵심 세력 또 소수의 세력 이렇게 권력을 이인받는 사람이 정치를 전행하는 것을 네네. 우리가 이조시대 정치의 조선시대 정치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의 정치 형태를 쇄도정치라는데 예. 누가 봐도 지금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 양정철 원장이 권력을 많이 이인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력을 이인받았는데 막 국정원장도 만나고 지자체장들 차기 지도자들도 만나고 지도자들 차기 대선 후보들 면접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전행하는 모습은 저는 참 안 좋은 모습이다. 예. 하나 섀도우 정치의 전형으로 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연구원과 연구협약을 맺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MOU 맺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하면 이거는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까지 해놨어요. 예. 경고죠. 일종의 집권 여당한테 지금 선거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MOU까지는 괜찮은데 공약을 개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섀도우 정치가 가졌던 폐해가 가장 큰 것이 학자들은 통합을 망가뜨린 겁니다. 네네. 민주당 내의 통합과 단결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어떤 통합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극소수 인사에 의한 어떤 전행하는 정치 형태의 부활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네네. 그러나 섀도우 정치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과하신 것 같아요. 과하신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한국당이 요즘 보면 모든 사안이 다 총선과 연관돼 있다. 총선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 내용도 총선용 추경이다. 네네. 내년에 정말 재정의 확대가 필요한데 이것도 다 총선용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선 있는 해는 그리고 그 전에는 국가 예산도 심의하지 말아야 되고 예산 편성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정책 해박 같은 경우도 정책 개발하는 노력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면 절대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네네. 근데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게 요즘 정말 침체예요. 그래서 그 내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자조적인 섞인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의 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엔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여의도 생각하시는지? 연구원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당의 재정 상태 네네. 여러 가지 위축된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김세현 원장 들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기 입장도 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지금 안보에 대한 어떤 실정 백서도 같이 만들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민주당에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 좀 방송을 전하고 싶은데 산불 계속 피해. 속초 고성이요? 예, 속초수 산불 피해자들 위해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네네. 우리 당에서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되는 부서에 차관들 6명을 요청을 해서 다 오기로 했어요. 예. 그럼 아침에 갑자기 안 왔어요. 저도 차관을 해봤지만은 국회 야당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회의에 그것도 산불 피해를 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에 어떻게 차관들만 보내는지 전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불 추경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조 8천억 정도의 국가 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먼저 좀 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네네. 피해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예비비를 집행하고 예. 추경 자꾸 핑계대고 한국당 핑계대서 하지 말고 예비비 집행을 빨리 해서 피해 국민들에게 빨리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구를 같은 집에 살다가 그 천막 상을 보니까 마음이 먹먹했어요. 네네. 정부가 빨리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백 의원님, 예봉을 좀 피해 가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할 일이 아닌데 가장 험지로
나가서 승리를 일궈내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라 이런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은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여권에서 후보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도 네네. 지역구를 지키고 있고 의지를 불태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이낙연 총리도 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황세모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탄핵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정쩡한 답변으로 아주 국민들에게 좀 그 원성을 샀었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황세모라는 평가가 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에서 자기 입장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예. 여전히 황세모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이렇게 야당의 지도자고 뭐 대권까지 노리시는 분일 텐데 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계획을 딱 시원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이 밝히는 것도 중요한 리더의 덕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 공격하는 거에 대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존재감이 있으니까 자꾸 세모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